명절만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캘린더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고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변화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서로 다른 기대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죠.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어머니는 일찍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시작하죠. 수십 년간 이어온 집안의 방식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고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전통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끈이고 조상에 대한 예의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가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열심히 도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명절 준비에 소극적이 되고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시댁 일을 열심히 했는데 며느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런 생각은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챙긴 후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치이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저녁 준비를 하죠.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과 아이들 학원 스케줄로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은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도 다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가 되기란 쉽지 않죠. 명절 때마다 쌓이는 피로와 부담은 점점 더 시댁 방문을 꺼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예의 없는 며느리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과 가족의 화목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며느리는 일과 육아, 자기 관리라는 현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갈등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천천히 쌓여가죠. 어느 명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번 추석엔 일찍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탁입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정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 말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또 일을 시키려고 하시네. 나도 너무 피곤한데. 사실 며느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야근이 계속됐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그마저도 명절 준비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결국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에는 당일에 가도 될까요? 연휴 전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시어머니는 실망합니다.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왜 며느리만 바쁘다고 할까? 예전 우리 때는 시댁 일이 최우선이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달라라는 말에 공감하게 되고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집니다. 며느리 역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나도 정말 힘든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섭섭해 하시겠네. 조금만 맞춰드리면 안 돼? 하며 어머니 편만 듭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고민을 이해받지 못해 더 큰 외로움을 느끼죠. 결국 혼자 감정을 사귀고 마음 한구석에 쌓아둡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고의로 피한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만남은 의무적이 되어갑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만 어색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죠. 특히 중간에 낀 남편, 즉 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많은 경우 남편은 이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를 편들기 어렵고 아내 앞에서는 어머니를 변호하기 민망하죠. 결국 둘 다 조금씩 양보하면 안 돼? 라는 무책임한 말로 상황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내 편만 든다고 서운해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추측입니다. 직접 대화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가정부처럼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서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사실 고부 갈등의 뿌리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시어머니 세대가 자랐던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였고 며느리는 당연히 시댁의 일을 돕는 것이 미덕이었죠. 이것이 사회적 규범이었고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도 젊은 시절 많은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혼자 감당했죠.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특별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방식을 전달하려는 것뿐입니다. 반면 며느리 세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성도 교육을 받고 직장을 갖는 것이 당연해졌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며느리는 시댁뿐 아니라 친정, 직장, 그리고 자신의 가정까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시댁이 가족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만든 가정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죠. 이런 생각은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기에 경제 구조의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도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맞벌이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현실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때는 더 어려웠는데도 잘 살았어라고 생각하죠.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도 영향을 줍니다. 며느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부당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문제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정당성을 확인받으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시대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상대를 판단할 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세대 간 문화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충돌이 심합니다. 한 세대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등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날 이해 못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어머님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겉으로만 예의를 갖추고 속으로는 불만을 키워갑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서운함을 직접 표현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윗사람이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대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같은 말로 불만을 암시하거나
다른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며느리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의 고충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명절 준비가 부담스러워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예의 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대신 핑계를 대거나 피하는 방식을 선택하죠. 그날 회사 일이 있어서요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들통나기 쉽고 들통났을 때 신뢰는 더욱 무너집니다. 중간에서 중재해야 할 남편은 대부분 회피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어렵고 두 사람의 감정을 모두 이해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냥 조금씩 참으면 안 돼? 하는 무책임한 말로 상황을 덮으려 하죠. 심지어 너희가 알아서 해라며 아예 손을 놓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며느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는 감정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늦게 오면 일부러 일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며느리가 피곤해 보여도 과장하는 거 아냐? 라고 의심합니다. 반대로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음식 이렇게 해봐라는 조언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개입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은 더욱 커집니다. 명절 가족 모임은 화목한 시간이 아니라 긴장의 연속이 되고 모두가 눈치를 보며 불편해합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하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작은 대화로도 오해를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감정이 너무 많아집니다.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체념이 자리 잡고 서로를 변화 불가능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며 거리를 두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부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 충분히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며느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예의 없이 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며느리 세대는 시어머니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못 오거나 준비를 덜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무례가 아닙니다. 단지 며느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번 명절에는 내가 편한 시간에 와도 괜찮아라고 먼저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며느리는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쁜데도 와줘서 고마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며느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시어머니가 명절 준비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만큼이나 불안하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한 소통입니다. 어머님, 정말 가고 싶은데 이번 주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다음에 꼭 편한 날 찾아뵐게요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핑계를 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한 작은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에 못 가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평소에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신경 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은 또한 실질적인 도움도 줘야 합니다. 명절 준비를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하고 시댁 방문 시 아내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 편들지 말고 두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